공황, 그 숨막히는 공포. 이번 강의에서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황장애가 엄청 궁금하셔서 이 강의를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워낙 언론에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공황장애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장애인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공황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황장애의 원인은 무엇인지,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공황장애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화면에 있는 이름들에 주목해 주세요. 이경규, 김장훈, 김구라, 정영돈. 자, 다들 들어본 이름이죠? 네. 과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연예인이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다들 남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통점일 텐데요. 아마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4명의 연예인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 그리고 현재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이유를 대기 위해 이제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공황장애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공황장애구나,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생기면서 그전까지는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이것이 공황장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황장애다 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심리학자인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공황장애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A씨는 5년 전 공황 상태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두 아이를 둔 가정주부로 교직에 몸담고 있던 그녀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듯 주변이 어둑해지는 경험을 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학교를 나서는데 갑자기 사지의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을 것 같았다. 가까스로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여전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치지 못했고 주위가 이상해지면서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곧이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여들면서 답답해졌고 이러다가 미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지금 사례를 잠깐 보셨는데요. 자, 과연 지금 사례에 나왔던 A씨는 공황장애일까요? 자, 그리고 공황발작을 경험하면 다 공황장애일까요? 자,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이 A씨는 여러 가지 공황발작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비현실감, 그리고 사지의 통증, 그리고 숨이 답답한 느낌들, 공황 증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공황 발작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례만 보면 이 A씨는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황 발작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는 이 공황장애가 불안장애라고 하는 큰 범주의 하위 장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불안장애의 하위 장애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무언증, 특정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이렇게 7가지 장애를 불안장애의 하위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불안장애 하나로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있는데요. 지금은 DSM-5로 체계가 바뀌었지만 DSM-4까지만 해도 이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같이 진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황장애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광장공포증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을 나타내는데요.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열린 공간, 혹은 폐쇄된 공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장소, 혹은 혼자 있게 되는 장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회피 증상을 보이고 혼자서는 그런 공간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동반해야 하는 그런 장애를 광장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M-4까지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이 광장공포증이랑 관련을 시켜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광장공포증을 동반하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을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공황장애의 과거력이 없는 광장공포증. 그래서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이 함께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DSM-5에서는 아예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분리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큰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